추석은 한국의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바쁜 일상에 치여 부모님과 조상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벌초는 그저 산소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들이 이런 시간을 잊고 살게 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씨 할아버지는 올해도 어김없이 벌초를 준비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모여 함께 벌초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날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빠졌고 하나둘씩 내려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을 기다렸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산소를 정리하고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던 시간들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은 한두 명씩이라도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고향을 찾곤 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큰아들은 늘 앞장서서 나뭇가지를 치우고 둘째는 낫지를 하며 잡초를 정리했습니다. 막내는 손주들과 함께 뒤에서 도구들을 챙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행복감을 느끼며 자식들과 손주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추석, 할아버지는 혼자 산소를 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쁜 핑계와 사정만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은 회사 업무 때문에, 둘째는 아이들 학원과 일정 때문에, 막내는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감추며 괜찮다. 내가 혼자 다녀올 테니 걱정 말아라. 라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이번에도 할아버지는 혼자 벌초를 하러 산소로 향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산길을 오르며 예전에 즐겁고 따뜻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웃으며 나란히 걸어가던 그 길이 이제는 너무나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애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그래도 한 번쯤은 내려와주면 좋을 텐데. 할아버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소에 도착하니 작년보다도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낫을 들고 잡초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큰아들이 힘차게 낫질을 하고 둘째가 삽으로 묘 주위를 정리해 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자 해야 할 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리운 마음에 몇 번이나 손을 멈추고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상님, 자식들이 못 찾아와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다들 바빠서 그런 거니 이해해 주시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속삭이며 다시 낫을 들었습니다. 이미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이었지만 자식들을 대신해 조상님들께 예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혼자서 하는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산소를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한 번 더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차례라도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애야, 이번 추석에는 내려올 수 있겠니? 벌초는 내가 다 해놨으니 차례라도 같이 지내면 좋겠다. 큰아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죄송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실망을 감추려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건강 잘 챙기고 일 열심히 해라.
둘째와 막내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둘째는 아이들 스케줄 때문에, 막내는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에 모두 추석에 내려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사정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식들과 함께했던 추석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벌초를 하고 차례를 지내며 웃음꽃을 피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먼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할아버지는 텅 빈 집안에서 그렇게 혼자 자식들을 기다리며 예전의 따뜻한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도 손에 익숙한 듯 재료를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엌에 울리는 칼질 소리와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는 익숙했지만 예전처럼 자식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전 부칠게요 하며 덤벼들던 모습이 떠오르고 둘째가 아버지, 나물은 제가 무칠게요 하며 부엌을 어지럽히던 기억이 아련하게 스쳐갔습니다. 막내는 손주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한쪽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할아버지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례상 앞에 앉아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차례를 지내기 위해 자식들이 내려오지 않은 때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정이 바뀌어 자신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홀로 명절을 보내는 날이 올 줄이야. 할아버지는 탄식하듯 혼잣말을 하며 상위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조용히 차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조상님들께 정성껏 절을 올리며 자식들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상님들, 아이들이 다들 바빠서 이번에도 혼자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신 예를 올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라도 와서 절을 올리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만 어느새 눈가에 맺힌 눈물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상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홀로 차례를 지내면서도 자식들이 함께했던 그날들이 떠올라 눈물이 쏟아질 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례를 지내고 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목소리로나마 함께 명절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의 큰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에 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순간 실망했지만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통화하자. 일 잘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곧이어 둘째와 막내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들 역시 바쁜 일정을 핑계로 짧은 인사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을 학원에 데려다 주느라, 막내는 아직 출장 중이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서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다가 결국 할아버지는 조용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다시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손주들과 산책을 하던 모습, 벌초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던 순간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았던 때였는데 그때는 다들 이렇게 모여서 차례를 지냈지. 지금은 바빠서 못 오지만 언제 또 이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내며 혼자 상위에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바쁜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식들이 그리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혼자 작은 술잔을 채우며 조상님들께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조상님들, 제가 외롭긴 하지만 다들 잘 살고 있으니 그거면 됐지요. 그래도 다음엔 꼭 한번 자식들이랑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낼 수 있길 빌어봅니다. 부디 아이들 건강하게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자식들이 다시 모일 날을 기다렸습니다.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자식들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그리워질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상님들께 소원을 빌며 혼자서 명절의 밤을 지샜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고 나서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큰아들이 전을 부치고 둘째는 나무를 묻히고 막내는 손주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용한 집안에 혼자 앉아 상을 바라보며 그리운 마음을 억누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이야.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목소리로나마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들려오는 큰아들의 피곤한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도 일이 많아서 전화드릴 틈이 없었어요. 다음에 꼭 내려갈게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서운한 마음을 감추려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몸 잘 챙기고 건강히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니 허전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큰아들이 한창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드리겠다며 벌초며 차례며 앞장서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고 나면 다 함께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짧은 전화 통화조차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며 이번에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보내고 계세요. 이번에도 내려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애들 학원 일정도 있고 이번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 시간이 나질 않네요. 할아버지는 둘째가 보내온 변명에 마음이 답답해졌지만 차마 속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애들 챙기느라 바쁘겠지.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보자. 둘째와의 통화도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더욱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둘째가 차례 준비를 도와주겠다며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가끔 엉성하게 일 처리를 해서 혼내기도 했었지만 그런 시간들마저도 그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는 늘 할아버지에게 살갑게 굴며 틈틈이 연락을 자주 해주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잡힌 출장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쩔 수 없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니 더 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점점 더 멀어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자식들이 함께 준비하며 떠들던 목소리가 사라진 지금 할아버지는 이 조용한 집안에서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벌써 몇 년째 홀로 차례를 지내고 혼자서 명절을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상 앞에 홀로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이번에도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추석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운하고 답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식들이 바쁘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힘들게 벌초도 하고 차례상까지 혼자 차려야 하는 게 말이 되나? 자식들이 이 정도로 나를 외면해도 되는 건가? 할아버지는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잠시 상 앞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들려오는 큰아들의 피곤한 목소리가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내년에 꼭 내려갈게요. 큰아들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년, 너는 매번 내년이라고만 하더구나. 내가 맏아들인데 너까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야 당연히 안 내려오지. 너희들 때문에 내가 혼자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벌초를 하고 차례상까지 다 차리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이 다 바빠도 그렇지 한 번쯤은 내려와야 할 거 아니냐? 큰아들은 할아버지의 분노에 당황했는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중요해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는 꼭 시간을 내서 내려갈게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냐? 회사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이 먼저고 조상님들이 먼저다.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명절엔 와야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큰아들의 변명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못 가서 죄송해요. 애들 학원 일정도 많고 이번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 시간이 안 나요. 다음에 꼭 갈게요. 둘째는 변명하듯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너도 큰형이랑 똑같구나. 너희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혼자 벌초 다 하고 차례상도 차리고 이렇게 명절마다 나 혼자 지내야 하냐? 애들 학원 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조상님들께 예를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얘기했는데 너는 그걸 다 잊은 거냐? 둘째는 난감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아무리 바빠도 명절이면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조상님들께 예를 다했지. 내가 뭐 거창한 걸 바라냐? 그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님들께 예를 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둘째는 겨우 한숨을 쉬며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든 내려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니 어쩔 수 없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내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는 평소에 자주 연락을 하고 비교적 자상하게 아버지를 챙기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장 때문에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냐? 하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집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건 알겠지만 명절조차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라냐? 그저 명절에 얼굴 보고 조상님들께 예를 갖추는 것뿐인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가슴속에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집안 여기저기를 오가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자식들이 이렇게 다들 나를 외면하는 거지? 할아버지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며 자식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전통을 지키고 조상님들께 예를 올릴 것이다. 그게 내 역할이지. 더 이상 애들한테는 기대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이 함께해 주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희망마저 꺼져가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단순히 날짜와 형식만을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런 전통과 가족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운 명절은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부모님의 마음과 조상님들의 은혜를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작은 시간이라도 내어드리고 그 기다림을 채워드리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는 이의 작은 배려로 채워질 수 있는 법입니다.